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미래에셋증권의 정효영 수석 매니저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퇴직연금 투자법 ABC 요 얘기했는데 오늘은 IRP 활용법 ABC입니다. 역시 IRP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연금 컨설팅을 담당하는 정효영입니다. 저 IRP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름도 좀 어렵고 많이 낯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IRP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으니까 네.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IRP 우리 얘기는 많이 들어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특히 연말정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이게 정작 도대체 뭐냐 하면 그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IRP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네, IRP는 원래는 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네. 퇴직금을 IRP의 계좌에 입금받아서 음. 그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이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서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처음은 퇴직금 전용 통장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퇴직금만 가지고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래서 재직 중에도 본인이 원하면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네. 이렇게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돈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바로 IRP 계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때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약간 헷갈리는 게 IRP랑 연금저축 이게 이제 세액공제 측면에서 좀 헷갈리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좀 보면 되나요? 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이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네. 동일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세액공제 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의 차이가 있다. 네, 예. 연금저축은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네.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가 세액공제 혜택은 더 크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해서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이 둘을 합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차피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내가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서 가입했다면 나는 무조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을 해야 되고요. 증권사에서 가입을 했다면 펀드로만 운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IRP는 내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가입했든 관계없이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 상품 중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이제 선택해서 담을 수 있고 이 둘을 적당히 섞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IRP가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은데 꼭 그런가요? 좀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예. 그 세 번째 차이는 중도 인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데요. 네. 다만 이거를 중간에 일시금으로 꺼내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높게 부과된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혜택을 받은 건 다시 토해내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네. 좀 일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세금을 낼지언정 이 돈을 중간에 꺼내 쓸 수는 있는데 IRP의 경우에는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물리적인 인출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를 그렇습니다. 잘 알고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때 주로 IRP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직장인들만 가입이 가능한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영업자들도 최근에 뭐 IRP 가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가능해졌다 뭐 이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 IRP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나 뭐 여기에 뭐 제한이나 어떤 게 좀 있나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IRP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사, 뭐 자영업자분들도 전부 다 IRP를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특별히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학생이나 전업주부와 같이 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을 하실 때에는 현재 내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막 어릴 때부터 막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네요. 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한이 네. 있는 거군요. 네. 올해부터 이제 퇴직금 받으면 무조건 IRP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DB형이나 DC형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에도 퇴직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IRP로 입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음. 그냥 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분들은 네. 굳이 퇴직금을 IRP로 넣을 필요 없이 급여 통장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4월 14일부터는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무조건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 IRP 계좌로 입금을 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퇴직금 받으면 무조건 IRP 네. 계좌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려면 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가요? 그렇죠. 퇴직금을 받기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네. 그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인사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금융기관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굳이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오래 기다리면서 만드실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RP는 재직 중에도 자기 부담금을 내면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굳이 퇴직 직전에 가서 만들기보다는 재직 중에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IRP 기자는 뭐 어떤 데 가서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은행증권사 아무 데나 가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DC형의 경우는 회사가 정해놓은 금융기관 네. 안에서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IRP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은행이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DC형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IRP도 똑같은 금융기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진 않고요. DC형 금융기관이 어디였든 관계없이 IRP는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원래 가입하고 있던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이 있었는데 그게 뭐 A은행에 네. 지금 가입이 돼 있었다 그러면 그게 IRP로 이제 바뀌게 되면 똑같이 A은행에다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B은행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C증권사에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럼 금융회사별로 이렇게 좀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가입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기본적인 IRP의 세제 혜택은 어디에서 가입하든 똑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금융기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IRP 계좌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기 예금이나 펀드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든 다 제공을 하는데요. ETF나 상장 리츠와 같이 이 실시간 거래를 해야 되는 상품은 증권사에서 가입한 IRP에서만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IRP에는 1년에 한 번씩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네. 이 금융기관마다 수수료 유래 있어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것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요즘은 비대면 다이렉트 방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따져보시고 예.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보통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크게 보면은 그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확정 기간형 방식이 있고 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 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대한 내가 세금을 적게 내면서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수령 방식도 있는데 네. 이러한 방식들이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IRP로 연금을 받을 거라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실 때 IRP는 좀 중도 인출이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목돈으로 좀 찾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꼭 뭐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연금은 또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해서 네. 무조건 연금으로 나누어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IRP 계좌를 언제든지 해지를 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목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만 55세만 지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음. 아무 때나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55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좀 더 거치를 통해 가지고 연금 자산을 더 키웠다가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IRP 계좌로 해가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좀 유리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퇴직금도 엄연한 소득이다 보니까 네. 퇴직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근데 퇴직금 자체가 워낙에 큰 목돈이다 보니까 복권을 받죠. 퇴직금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떠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세금도 퇴직금을 받을 때 즉시 전액을 다 납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네. 내가 내야 될 세금 자체를 30%에서 4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금도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금을 받을 적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분납해서 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군요. 연금으로 네. 받으면. 네. 그러면 이제 연금으로 좀 뭐 조금씩 이제 계좌에서 받겠다. 그러면 남아 있는 좀 큰 돈이 있잖아요. 요것도 그렇죠. 투자를 또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연금을 받는 중간에도 네. 남은 돈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IRP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올해 연금으로 받을 건 100만 원이다. 그럼 남아 있는 900만 원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금을 받는 기간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남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연금으로 받아가는 돈도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네. 다만 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이제 노후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뭐 앞서서 좀 얘기했던 게 퇴직연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IRP 계좌도 역시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네, IRP도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요. DC형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기예금이나 저축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에 가입하셔서 예금자 보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분들은 펀드나 ETF, 상장 리츠와 같이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IRP에서도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과 같은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위험도가 높은 파생 상품이나 뭐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에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일반 퇴직연금 계좌처럼 위험한 상품엔 투자를 할 수 없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 보네요. IRP 이 계좌를 일단 뭐 어디 이제 한 군데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갈아탈 수 있어요? 금융회사를? 네, DC형의 경우는 이 회사가 허용한 금융기관 안에서만 내가 갈아탈 수가 있었는데 네. IRP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거나 또는 뭐 서비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네. 언제든지 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한데요. 네. 다만 이 금융기관을 변경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요.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존에 정기예금과 같은 이러한 그 만기가 있는 상품을 가입을 했다면 네. 만기 도중에 이걸 옮기게 되면 다 해지를 하고 가는 거니까요. 애초에 약속받았던 금리를 못 받게 된다는 점, 이런 점은 아셔야 돼서요. 이왕이면은 만기가 끝났을 때 그때 시점에서 옮길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또 그런 점을 또 주의해야 되겠군요. 네. 아까 그 IRP 계좌에서 그 수수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수수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할 때마다 이렇게 수수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네, IRP에는 기본적으로 매년 한 번씩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품을 사고 팔고 했다는 이유로 나가는 수수료는 아니고요. 네. 금융기관이 이 IRP 계좌를 유지 관리해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다이렉트로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쭉 지금까지 이제 IRP 계좌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IRP 계좌 이렇게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요걸 꼽는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IRP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IRP는 가급적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네.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그동안에 내가 자기부담금을 내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하고요. 또 퇴직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이 점을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IRP 계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인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고 네.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 IRP 계좌의 65%가 현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IRP 계좌도 투자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또 하나. 예. 자, 세 번째는 이 IRP를 투자함에 있어서도 역시 적절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상품을 고르거나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이 TDF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우리 약간 오해하기 쉬운 게 이 IRP도 뭐 하나의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좌일 뿐이고 그 안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정효영 수석 매니저와 함께 IRP 활용법 ABC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RP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으로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투자를 해서 좋은 내 노후 자산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정효영 수석 매니저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